안녕하세요. 진달래 약사입니다. 오늘은 그 장이 안 좋은 분들에게 필요한 식이요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그동안 장에 대해서 영상을 쭉 찍었는데, 이제 한두 개 더 하고 이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해요. 장이 안 좋은 이유는 장에 안 좋은 세균이 너무 어떤 이유에 의해서 과다하게 증식을 해 있는 상태에서 그런 균의 먹이가 되는 음식들이 계속 들어오면 그게 균이 그거를 먹이로 삼아서 과도한 부패 발효를 일으키고 거기에 의해서 가스가 많이 형성이 되고 또 그 가스에 의해서 장 운동이 너무 활발해지거나 너무 저하되거나 하면서 설사나 변비, 그다음 복통 같은 게 생길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 균의 먹이를 넣어주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장이 안 좋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저포도맵 식사를 하시는 게 좋은데 저포도맵 식사가 그런 장에 오랫동안 머무르지 않고 이렇게 빨리 소화 흡수가 되는 그런 음식들을 저포도맵 식사 식이요법이라고 하고요. 고포도맵은 잘 그 소화가 잘 안 돼서 장내에 오래 머물러서 균의 먹이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을 고포도맵 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장이 안 좋은 분들은 최대한 그런 소화 흡수가 빨리 돼버리는 음식을 드셔서 소장에 있는 소장 초반에서 빨리 흡수가 돼버려서 그게 더 소장 말단까지 가서 균의 먹이로 작용하지 않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에 드셨을 때, 참 이거는 소화가 잘 된다 하는 음식들 위주로 즐겨 드시는 게 좋고, 저포도맵, 고포도맵을 꼭 참고하셔서 그거에 준해서 식이요법을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거를 좀 더 간단히 정리된 거를 제가 계속 장내 세균의 역습 이 책에 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다시 한번 여기 정리된 거를 같이 읽어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여기는 제목이 장에 남지 않는 음식을 먹자. 네. 장에 남아서 세균의 먹이로 작용하지 않는 그런 음식을 먹으라는 뜻이고요. 첫 번째, 감미료를 피한다. 옥수수 시럽, 과당, 포도당, 액당, 그다음에 만니톨, 소르비톨 이런 거를 피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과당 같은 경우는 우리가 먹는 뭐 음료수나 이렇게 뭐 카페 같은 데서 사 먹는 여러 뭐 주스 종류, 생과일 주스 이런 데도 많이 들어가고 아무튼 그런데 굉장히 과당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만니톨, 소르비톨 이런 것들도 그 설탕을 대신해서 이제 설탕보다 좋다고 이렇게 그 감미제로 많이 쓰이고 있는데요. 실제로는 장이 안 좋은 분들한테는 이게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차라리 그냥 흰 설탕이 장이 안 좋은 분들한테는 단맛을 내는 데는 차라리 낫더라고요. 근데 설탕 같은 경우도 곰팡이균의 번식을 촉진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드시는 건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니톨이나 소르비톨은 이게 그 장에서 흡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좋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설탕이 많이 흡수가 되면 당이 올라가잖아요. 근데 설탕처럼 당을 올리지 않기 때문에 이게 좋은 거라고 좋은 감미료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장이 안 좋은 분들한테는 이게 흡수가 안 되고 장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게 균의 먹이로 굉장히 많이 쓰여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제일 안 좋은 게 바로 무설탕 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무설탕 껌이면 되게 뭐 치아에도 좋고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장이 안 좋은 분들한테는 좋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최대의 적은 무설탕 껌으로 대부분 소르비톨이 들어있다. 차라리 글루코스나 수크로스는 가는 정제 설탕입니다. 는 괜찮다. 과즙으로 단맛을 내 과당을 다량 함유한 식품이나 음료도 제한해야 한다. 너무 많은 식품들이 과당으로 단맛을 낸다. 당 섭취량은 하루에 40g 이하. 이상적으로는 그보다 훨씬 적은 양을 먹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무설탕 껌도 좋은 게 아니고요. 그다음에 아무튼 우리가 어떤 식품을 살 때 이런 만니톨, 소르비톨, 슈크랄로스 이런 합성 감미료들이 들어있는가 좀 참고를 하시고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장이 안 좋은 분들이요. 그다음에 두 번째, 잔류 확률이 높은 식품을 제한한다. 아래 제시된 식품들은 소화가 잘 안 돼 소장에 잔류물이 되기 쉽다. 소장에 잘 많이 남아있다는 뜻이고요. 특히 콩류는 다양한 복부 증상을 일으켜 유럽에서는 활발한 채소라고 부른다. 콩류 중에서 강낭콩, 병아리콩, 렌즈콩, 완두콩 수프 이게 다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요즘에 뭐 병아리콩 같은 경우도 좋다고 해서 이렇게 많이 즐겨 드시고 있는데 보통 분들한테는 좋을 수 있는데 장이 안 좋은 분들한테는 균의 먹이로 이게 쓰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두식품 중에서 두부는 괜찮다고 해요. 그래서 두부는 좀 드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요구르트, 우유, 치즈, 유당이 많은 제품들은 다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하루에 8컵, 물 8컵을 마신다. 어림잡아 새끼 식사 통틀어 6컵의 물을 마시고 아침과 점심 사이에 1컵, 점심과 저녁 사이에 1컵을 마시면 좋다. 네, 여기서 새끼 식사 통틀어 6컵의 물을 마신다는 거는 뭐 식사 도중이나 식사 직후에 드시라는 건 아니고 식사하기 1시간 전, 뭐 식후 1~2시간 지나서 이런 식으로 좀 식사와는 좀 간격을 띄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8컵 정도 물을 드시는 게 좋고 물 양이 충분하지 않으면 우리가 위산도 많은 액체로 되어 있고요. 담즙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우리 몸에서 만들어내는 그런 소화액 자체가 많은 수분을 필요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이 충분하지 않으면 소화에도 문제가 생기고 또 장 운동도 이렇게 저하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을 충분히 마셔주는 게 되게 중요한데 식사 직후보다는 좀 간격을 띄어서 이렇게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소고기. 네 번째는 소고기, 생선, 닭고기, 달걀은 양질의 단백질 이런 음식들은 제한할 필요가 없다고 그래요. 저는 예전에는 이런 고기를 먹으면 이렇게 속이 더부룩해지는 느낌이 있어서 고기가 되게 안 좋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이요 증상, 장에 세균이 많아서 가스가 차는 분들은 차라리 이런 양질의 단백질들이 더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 소화가 안 되는 탄수화물들이 가장 문제가 되고 이런 단백질은 문제가 별로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방이 너무 많은 경우에는 장루수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기름이 적은 부위, 살코기 위주로 드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이렇게 식이요 치료하시는 그 병원에서는 이렇게 그 식이요 치료 기간에 그냥 이런 고기 위주의 식사를 하라고 또 추천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꼭 너무 고기 위주의 식사만 하시는 것보다는 저포도맥 채소들을 같이 드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 탄수화물을 포함한 음식은 한 끼에 반 그릇, 많아도 한 그릇까지. 네. 그리고 빵은 되도록 피하고 밥은 가스 발생이 가장 적은 음식 중 하나이다. 소장을 지날 때에도 초입에서 거의 흡수되며 인체가 활동하는 데 꼭 필요한 연료가 된다. 세균의 연료는 아니므로 안심하자. 다만 밥이 차갑게 식으면 소화가 안 되는 전분으로 바뀌어 장내 발효를 일으킨다. 과민성 장증후군이나 시보가 있는 환자는 가스가 과도하게 발생할 수 있으니 찬밥을 먹을 때는 반드시 데워 먹는다. 네, 되도록이면 따뜻한 밥으로 드시면 이 가스 발생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고요. 그래서 시보가 있는 분들은 여러 잡곡 종류들이 이런 그 균의 먹이로 작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소화가 잘 안 돼서. 그래서 그런 분들은 차라리 그냥 이런 흰 쌀밥을 드시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인가요? 네, 과일은 적당히 먹는다. 과일에 포함된 과당도 흡수가 잘 안 된다. 그러니 말린 과일이 아닌 신선한 과일을 선택하자. 말린 과일은 작은 조각 하나, 말린 과일은 하나하나에 과당이 농축되어 있다. 그래서 그 과일 말린 거 있잖아요. 요즘에 그 건조기에다가 이렇게 많이들 말려서 드시는데 그거는 장이 안 좋은 분들은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 일곱 번째, 유제품은 락토스가 들어있으니 되도록 피한다. 동양인은 약 75%가 유당 불내증이다. 또한 대두 제품은 복부 백만감을 주는 탄수화물인 비흡수성 올리고당이 들어있어서 갈락토 올리고당이라는 게 들어있어서 두유로 대체하는 것도 그다지 좋지가 않다. 네, 이제 우유를 못 먹는 분이 그럼 두유로 먹을까 하는데 두유도 좋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몬드 밀크나 라이스 밀크가 적당하다. 이렇게 돼 있네요. 네. 아무튼 우유나 두유도 안 좋고요. 그다음에 여덟 번째, 커피나 탄산수는 적당히 마신다. 제가 이걸 보고 또 새롭게 알게 된 게 있었어요. 커피는 콩 추출물이다. 일반적으로 콩에 포함된 갈락토 올리고당과 비슷한 성분이 있어서 장내 발효를 일으킨다. 음료 중에는 그나마 홍차가 가장 무난하다. 커피도 하루 한 잔 정도는 괜찮다. 반면 탄산수처럼 탄산이 들어간 청량 음료는 건강한 선택지가 아니다. 다이어트 탄산이 아닌 탄산수는 과당, 포도당, 액당이나 그 밖의 당을 포함한다. 다이어트 탄산수에도 세균의 연료인 슈크랄로스가 들어간다. 이런 종류의 탄산수는 절대 마시면 안 된다. 목이 마를 때 가장 좋은 음료수는 사실 정제된 물이다. 저포도맥 과일인 레몬 혹은 라임 과즙을 넣어 마시면 좋다. 네, 커피도 콩으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이게 똑같이 그런 발효가 일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커피도 되도록이면 한 잔 이상은 먹지 않는 거. 탄산음료는 꼭 피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큰 골격이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고포도맵, 저포도맵 그 식사 그거를
이렇게 딱 인터넷에서 딱 출력을 해서 냉장고에 딱 붙여놓고 그거에 준해서 저 포드맵 위주의 식사를 하시면 장 건강에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리고 특히 한 3주에서 한 달 정도는 집중적으로 그 저포드맵 식사를 하시면 균의 먹이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균이 굶어 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 상태가 많이 개선이 된다고 하니까요. 그거를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긴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